안녕하세요.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적 순간에 이 영상을 찾아와 주신 시청자분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외도의 충격 앞에서 배우자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대화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통이 오히려 싸움의 반복이 되고 깊은 상처만 서로 주고받으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외도 문제에서 부부끼리의 직접적 대화는 대부분 최악의 시나리오로 끝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최악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배우자의 속마음의 실체와 감정의 후폭풍 속에서도 무너진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들이 보기엔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한 남편과 아빠가 있습니다. 전문직 엘리트, 2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남자. 가정에선 주말마다 여행을 계획하는 성실한 가장. 그리고 아내. 아름다운 외모와 지성을 갖춘 역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자.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 부부는 자신들의 견고한 성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은 겉은 화려했을지언정 추춧돌이 너무도 부실했습니다. 어느 날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런데 그 대상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젊고 화려한 여성이 아닙니다. 남편보다 7살, 아내보다는 무려 14살이나 많은 남편 회사 구내식당의 여직원.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60대의 여인. 도대체 왜일까요? 아내는 거울을 봅니다. 무너집니다. 내가 저 여자보다 못한 게 뭐야? 도대체 남편은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려는 심연은 기이하고도 슬픈 성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50대 남편은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와 집 밖에 모르는 모범생, 도박도 술도 모르는 그저 성실함이 전부인 남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내는 직감합니다. 달라진 눈빛, 묘하게 들뜬 목소리.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낯선 여인과의 3년이라는 긴 시간, 애절한 사랑 고백과 수많은 데이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경악스러웠던 것은 이 남편이 잠자리에 집착하거나 성적인 탐닉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와의 잠자리도 연례 행사처럼 드물었죠. 그런데 그 식당 중년 여인과는 영혼을 나눈 듯 끈끈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없어. 그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야. 마음이 너무 편해. 아내는 기가 막힙니다. 차라리 육체적인 관계라면 끊어내기라도 쉬울 텐데 남편은 그 늙고 초라해 보이는 여인에게서 어떤 구원이라도 본 듯 맹목적입니다. 아내의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나의 지성, 미모, 헌신이 고작 식당에서 일하는 연상의 여인에게 졌단 말인가. 이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겪는 감정의 지옥은 너무나 날카롭고 복합적입니다. 믿었던 연결이 끊어지는 칠흑 같은 외로움과 소통 부재. 나의 지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실과 뼈를 깎는 배신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닿지 않는 소외감과 철저한 거절감. 이 감정들은 매일 밤 반복되는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 없나? 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용모와 몸을 비하하고 자존감은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정서적 학대이자 무시로 느껴지며 곧 우울증과 불안, 숨이 턱 막히는 공황장애로 이어집니다. 미래 염려증과 건강 염려증이 덮쳐오고 내적 결핍에 시달리며 용서와 복수 사이에서 길을 잃고 서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물을 닦고 이 사건의 본질을 차갑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 남편은 왜 하필 그 여인을 선택했을까요? 상담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놀랍게도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의 성공은 곧 자신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너는 성공해야 해라는 어머니의 지시, 통제,
그리고 헌신이라는 이름의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착한 아들이 되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철저히 억압했죠. 자존심은 강했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기에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타인의 인정과 성취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인정 욕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비난의 낙담에 있는 그에게 회사 상사의 질책이 쏟아집니다. 그의 억눌린 자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 그때 허름한 연수원 식당에서 마주 앉은 여인이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며 따뜻하게 물어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안색이 안 좋아요. 그 순간이 남편의 첫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이도 많고 평범했지만 남편에게는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품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는 관계. 그저 나를 불쌍하다, 고생했다 다독여주는 그 편안함. 그것은 남편 내면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돌아가신 홀어머니를 갈구하던 심리적 유아의 젖줄이었습니다. 이 외도는 성적 일탈이 아니라 미성숙한 자아의 탈출이자 퇴행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의 영혼에 난 구멍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남편은 그 상간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누구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길. 첫째, 가의 배우자인 남편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평생 타인의 시선, 인정에 목매어 살았습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학위에도, 연봉에도, 당신을 우쭈쭈 해주는 상간녀의 위로에도 있지 않습니다. 상담, 독서, 아내,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칭찬받지 않아도, 성과를 내지 않아도 당신은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구하던 사랑을 멈추고 내 안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둘째, 피해 배우자인 아내에게. 이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를 당신의 매력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남편 개인의 내면의 숙제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려 하거나 억지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애쓸수록 남편은 더 튕겨나갈 것입니다. 남편이 스스로의 자기 결핍을 직면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남편 없이도 온전히 빛나는 나를 되찾는 여정에 집중하십시오. 어쩌면 이번 사건은 몸만 컸지 마음은 자라지 못한 한 남자가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할 혹독한 성장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내에게도 부부라는 껍데기를 넘어 진정한 자아와 성숙한 관계를 찾아가는 시련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외도는 끔찍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 처리를 통해 우리는 폐허 속에 묻혀있던 진짜 삶의 의미를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남편은 헛된 신기루 같은 위로에서 깨어나 현실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고, 아내도 새로운 삶과 관계의 재건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흙 구덩이에서 발을 빼는 일처럼 고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피해자로 머물기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제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28